자, 노멀 현실 아재들의 수박 겉핥기 위생기 아재 유서구를 지금은 유대 톡토로덕 탁탁 할까 말까 했는데 네가 했어. 지금은 유대또 아샤 안녕하십니까 에올루스입니다. 네, 같이입니다. 네, 아재 감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주 만에 원래 정시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정규 방송은 아니지만 정규 시간에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밀렸더니 이거 오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주말만 되면 비가 오는 것 같아. 그죠? 이제 한 3주 정도 된 것 같네요, 느낌이. 지금 3, 4주 동안 주말만 되면 계속 비가 옵니다. 그래서 기후 영향일 수도 있고. 어제 비가 엄청 오더라고. 어저께인가? 네, 어제 비가 저도.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우리 광주도 그랬어. 아니었어. 이렇게 심하게. 여름이라 그렇기는 한데 보치다는데 그 초여름 치고는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사실. 맞아. 그냥 뭐 약간 이제 여름 시작입니다 하고 놓고 하는 정도로 오는데 이거는 그냥 초반부터 갖다 붓는 거니까. 그냥 너가 더워서 죽어봐라 이런 느낌으로. 나야 뭐 놀러 다니진 않으니까 상관은 없지. 캠핑 다니고 놀러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곤란하겠어요. 많이 곤란하시겠죠. 네. 오늘 5.18 축제하고 있는데 맞아, 내일 5.18이야. 오늘 또 하고 있어. 저녁이라고. 우리 작년 5.18 때도 우리 가츠님이랑 녹음할 때 5.18 전야제 하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었던. 애들하고 저녁에 가고 막 그래. 내일 가야지. 오늘 거기 이재명 왔죠? 오늘 왔었어. 네. 오늘 왔는데 아예 걔 누구지? 좀 젊은 국힘당 원래 국힘당. 김상욱 의원이요? 그거 왔던데? 김상욱도 오고 오늘 김영남도 어제부터 왔어. 김영남. 김영남 오고. 네. 야, 다 이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김영남은 예상 외인데. 김영남은 근데 지금 개혁신당 아니야? 개혁신당인데 자꾸 최용 나오는 그 유튜브에 매불쇼에 나오죠. 매불쇼에서 그냥 뭐 좀 느낌이 좀 있었어. 그냥 오늘 딱 나온 것 같지? 해당행위잖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아니야. 이제 이번에 진짜 역대급으로 투표율이 나오지 않아. 투표율은 뭘? 투표 말고 득표율. 득표율이 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55는 나오지 않을까? 55. 뭐랄까? 55% 나온다고 누가 예언했던데. TK에서 30만 넘어가면 성공한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가 제 생각에는 55%. 이때까지 역대 55% 된 사람이 없대. 51.7, 51.6인가? 박근혜. 그때 말고, 박근혜가 55%. 51.6이 최고 여태까지. 맞아. 근데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이겨줘야지 향후 2년 동안은 무조건 다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겨주지 못하면 왜냐면 지금 알박기 해놓은 인사들이 너무 많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알박기 해놓은 인사들 다 때려 부셔버리려면은 지지율이랑 득표율이 많이 나와요. 물론 우리 방송이 친민주당이긴 하지만 진보 쪽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조국신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잖아요. 뭐 맞아. 다른 뭐 물론 조국혁신당이요. 국민의힘은 없겠지. 있을라나?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지. 뭐 정당이야 뭐 어디를 지지하든 그건 자유니까 아저씨들도.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진보 쪽 그 계열이기 때문에 진보 쪽 성향이라고 해야겠죠. 방송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말고도 다른 분들 지지하시는 분들 진보당도 있고 뭐 많잖아. 지금 어디야? 용해인이 있는 데가 어디죠? 기본소득당 뭐 이런 데도 있고. 기본소득당. 네, 기본소득당. 네. 데도 있고 하니까 지금 한때 야당이었던 당들을 많이 지지를 하시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하고 다들 비슷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당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한 마음이다. 지금은 한 마음이 됐지. 심지어는 지금 보수 쪽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홍준표 쪽. 홍준표 쪽 지지자들. 이제 홍준표 캠프의 SNS 홍사무들. 담당들까지도 다 이재명 지지한다고 나왔는데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부
일부다 일부. 다 그런 거 아니다. 뭐라고. 그건 일부겠지. 너희들도 다 일부야.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지 않으니까. 라는 거지. 근데 그냥 넘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넘어왔다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뽕이 차오릅니다. 차오르고 있어요. 요즘에 그 대선 뭐야 그거 좀 찾아보시나요? 뭘 뭐? 어? 뭘 찾아봐? 너 나한테 올맞어? 나는 편집권이 있잖아 나에게는. 아, 그 있잖아요. 뭐야 연설 같은 거 좀 보시나요? 보고 있지. 어때요? 너무 대중 연설을 너무 잘해서 이재명 후보가 되게 좋더라고. 그 말도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아니 이제 보긴 보는데 같이 보잖아. 김문수 거랑 막 이런 거잖아. 김문수는- 아직까지도 이재명 산업은행이 왜 부산에 못 왔냐 이재명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해. 와 진짜 무슨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말을 안 하고 계속 이재명 얘기만 해. 그러니까 얘네는 공약이 이재명인가 봐. 그러니까 오늘 대선 얘기가 있어요. 안 그래도 썸네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재명.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근황부터 얘기하시죠. 우리 근황도 얘기 안 하고 흥분했네. 어떻게 가츠님은 2주 동안 뭐 일 없어서 많이 바빴을 것 같은데? 2주 동안 바쁘고 생쇼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네 회사 지금 유심 사태 때문에 이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유심 교체보다는 유심 자체를 리셋을 시킴으로써 유심 교체와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라고 했는데 오늘 루리에 보니까 아직도 악성 코드가 25개가 나왔다. 그렇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유출이 안 될 수가 없는 구조다. 이제 또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이라도 민심이라든지 이런 거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그 지점별로 몇 명씩 모아가지고 약간 좀 낙후된 데 있잖아. 좀 어르신들 많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책상이나 이런 거 펴갖고 거기 가서 유심을 교체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진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다니는 거야 다들? 이제 직접 다니는 싼똥 치우는 거지. 싼똥 치우는 거. 브로드 밴드에서 그걸 맡아서 하기로 한 거야? 하나를 시켜. 그러니까 우리는 2명이고 그 T 쪽에서 1명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가서 이제 무슨 뭐 날라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T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유심 교체를 하고. 원래는 이제 텔레콤 쪽에서 사람들이 다 나가야 돼요. 전부 다.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회사를 다녔던 입장이긴 하니까요. 왜냐면 지금은 없어진 텔레텍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으니까. 예. 텔레텍이 어디예요? 스카이 만들었죠. 옛날에 SK 텔레텍. 네. 펜텍. 네. 펜텍 말고 그건 이제 흡수됐을 때니까요. 스카이텍으로 SK 텔레텍이 그 핸드폰 사업 포기하면서 펜텍에서 가져간 거죠. 네, 펜텍은 큐리텔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츠 형님보다 먼저 본사 구경을 좀 했죠. 많이. 마지막 형님이 SK 중국 간부가 해명하는 이 귀한 방송을 중국 간부는 간부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어쨌든 간에 지점장이잖아. 그렇죠. 지점장님은 간부죠. 예. 그렇죠. 지점이 제일 대빵이신데. 예.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뭐 어깨가 좀 우쭐하네요. 맞네. 중간 간부네. 그러면 좀 오늘 채팅 좀 볼까요? 지금 아까 전에 저기 얘기를 해서 정치 얘기를 해서 그런가? 우리 아재 감성이는 어떻게 지내는가? 네, 저는 우선 체력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요즘 인원들이 많이 나가고 해가지고 새로 영입되는 인원도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뭐 수요일날 받은 인원이 일에 대해서 집중도 못하고 딴짓하고 있는 걸로 해가지고 결국 모신을 박살 낼 뻔 해가지고요. 체력이 딸려. 수리하는데 조금 애를 먹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흑염소를 먹으라니까. 네? 아주 먹더니 아주 흑염소. 체력 이슈가 지금. 흑염소 너무 좋다야. 발기가 멈추질 않아. 이것도 잘 먹어야 되는 게 체질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몸에 좀 열이 많은 체질이다 보니까 잘못 먹으면 예를 들어서 3종류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3종류 열을 더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흑염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제 거의 저랑 담당 파트 맡는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아마 그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막 3파트 4파트를 하다 보니까 저녁쯤 되면 체력이 완전히 떨어져요. 정말 힘들 때는 거의 뭐 그 진짜 체력이 다 돼가지고 정신력으로 버티는 그런 느낌이라서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제가 또 고구마 이런 걸 많이 챙겨가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분명히 충분히 먹거든요. 배부를 만큼. 그렇다 보니 그냥 이제 나이 문제인가 보다 싶은 그래도 아이고, 그런 회사에서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지. 회사에서는 화가 나도 그리고 참아라. 이제 얼마 전부터 만들기 시작한 오늘부터 만들었군요. 예. F1 아, 네가 레고를 저번에 만들고 말했던 있습니다. 그거? 네, 다음 주에는 네. 요번에는 킥 자우버 F1 모터스포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의 RB22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해야 제 스탯으로 날릴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어 보이. 어떻게 뭐 다들 요즘에 게임 같은 건 안 하시나 봐요? 나 지금 33 원정대 하고. 아, 하고 있어요? 조금 해봤어. 아시다시피 저는 사양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액박이니까 뭐 그거 뭐야 옵드 클레르 33 원정. 클레르 옵스키르요. 네. 클레르 옵스키르. 맨 처음에 뭐 이건 좀 소울류던데 이거. 이 JRPG를 빙자한 소울 라이크 아닌가? 아니야? 그게 맞지? 너무 많아. 맞죠? 어제 저번 주에 설명하듯이 그게 모든 버튼을 다 사용해야 돼. 전투하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도 좀 해봤는데 재미는 확실히 있더라. 근데 아직 좀밖에 못 해봐서 그런지 이게 고급? 다들 고티급이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게 고티급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왜냐면은 그 시스템이 신박해 보이긴 하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신박하지 않아요. 다 있던 거야. 신박해야지 고티가 아니라 뭐 스토리가. 스토리도 그렇긴 한데 뭐 처음에 영화까지 좀 되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벌써요? 이런 게 다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신박하다, JRPG가 좀 그런다 이런데 이 정도는 예전에 마리오 RPG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예전에 작년에 나왔던 JRPG 어디서 만든 거였지? 스페인인가? 이탈리아였나? 거기서 만든 JRPG. 그것도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누르고 패링하고 이런 거는 옛날부터 있던 건데 왜 이렇게 좀 플러스를 주고 그런 감은 있어. 그런 것 같아. 근데 뭐 확실히 내용은 신박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은 뭐 특별히 안 하고 그러니까는 누워서 볼 수 있는 거 너무 피곤해가지고 요즘 누워서 볼 수 있는 것들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전공이라든지. 그리고 뭐 영화 하나 봤어요. 해벅이라고 이번에도 올렸는데 넷플릭스에서 해벅이라는 영화를 봤어. 톰 하디 주연인데 막 그 약간 좀 부시는 거, 쳐부시는 그런 거지. 쳐부수긴 쳐부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왜 이렇게 좀 답답하지? 왜냐면은 이게 겨울 뉴욕이야. 뉴욕 시장의 아들이 뉴욕 시장 후보의 아들이 사고 치고 삼합회 그 중국 삼합회 쪽 마피아 쪽의 아들이랑 사고 쳐가지고 그거 뒷수습해주는 경찰의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뭐가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서 그런가 겨울이고 답답한데 보다 보니까는 다 봤어. 영화예요. 톰 하디가 나오니까 액션이 좀 잔인합니다. 매우. 그래갖고 연출 좋았고 액션도 좋았고 약간 예전에 레옹 그 전투씬 있잖아요. 막 총 쏘면서 게리 올드만이 막 이렇게 프로 이렇게 막 필로폰 스탁 하고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액션 자체가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잔인하고 되게 스타일리시하다기보다는 되게 슬래셔해. 막 머리가 반 쪼개지고 막 이러거든. 엄청 처음에 한 30분 정도는 이게 뭐 이렇게 내용이 답답하고 뻔하냐 이러는데 보다 보면 그래도 이렇게 쭉쭉 나가는 게. 그래서 지난주에 와이프랑 볼 때 그냥 재미없다. 뭔지 모르겠어. 그만 보자 하는데 그만 보자 하는데 엔딩 크레딧이 나가고 있더라고. 다 봤어. 뭔가 좀 묘한 게.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줄 거는
썸네일에도 있지만은 언더 닌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또 언더 닌자. 저는 내가 오늘 잘 안 해놔서 이걸로 언더 닌자라는 저기 애니메이션인데 넷플릭스에 언더 닌자라고 있거든. 난 이거를 좀 되게 좀 묘했어. 언더 닌자인데 이게 일상생활에 닌자들이 그냥 살고 있어. 음. 그 국가 거기 권력 넷플릭스? 넷플릭스 음. 나라에서 그리고 얘네들을 일괄적으로 잘 통제를 해요. 통제를 하는데 주인공 내용 애니메이션이 엄청 나른해요. 내용. 나른하다고? 닌자 영화인데? 아니 닌자 그건데? 애니메이션인데 엄청 나른하거든요. 얘네들 주인공이 딱 이 고등학교에 이제 미션 때문에 잠입을 해서 얘네 팀이 있어요. 각각 닌자들을 이 학교에 침투를 시켜서 어떤 일을 이제 해결을 하는 거야. 나라 닌자 조직에서. 그래서 되게 생활형 닌자들인데 일은 잘해. 뭔가 암살하고 막 하면서 닌자를 막 전 세계에서 닌자들이 나타났다 하면은 막 되게 막 벌벌 떨 정도의 권력이 있어. 일본의 닌자. 약간 일본 국뽕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인데 근데 되게 분위기가 나른하고 약간 심지어 막 힐링계인가? 치유계 같은 애니메이션인가? 이러다가 갑자기 전투하거나 이제 이럴 때는 또 엄청 또 스타일리시해. 엄청 스타일리시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닌자 기술 같은 걸 쓰는데 또 닌자들이 이렇게 막 벽에 달라붙어 있는 게 옷도 그냥 일반 평범한데 옷에 또 뭐라 그럴까 과학 기술들이 좀 접목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또 법적으로 은신술 같은 걸 쓰잖아 기술이 지금 화면에 보면은 얘가 입고 있는 윗도리가 닌자복이거든. 저게 이제 투명화가 돼요. 저 옷을 입으면. 근데 저 옷을 안 입고 있는 부분 있죠. 반바지, 다리, 눈, 팔 여긴 안 돼. 몸만 돼 몸만.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다 가려지게 못해는 막아놓은 거야. 제약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저 입고 있는 부분만 안 보여. 다리만 움직이고 눈하고 다리만 막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걸리는 거 아니야? 그건 전투에서는 되게 쓸만해. 근데 팔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류. 근데 좀 거 되게 현실적이면서 되게 좀 나른한데 액션이 스타일리시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적당히 선정적 야하고 막 되게 야하고 그런 건 아닌데 옆에 있는 광고가 야하다. 세무 광고 이상하네. 아무튼 이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 오픈 보여주면 또 안 되겠지? 왜? 저작권 저작권 걸려요. 예. 그래서 되게 재밌어. 볼만합니다. 엄청. 한번 보시면은 추천을 드리고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좀 보여줄 수 있죠. PV 보면은 아시겠지만 되게 좀 스타일리시합니다. 전투가. 특수종 장비 잘 썼네요. 예. 현용 장비들인데 저거. 한번 추천드리고 저는 요즘 재밌게 봤어요. 좀 나른한데 재밌어. 좀 특이합니다. 보신 분들 이게 드라마인가 영화도 나오는 것 같아. 드라마, 영화. 실사화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실사화 돼 있는데 얘는 뭐 실사화 못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되게 화둔. 얘들은 실사화하면은 말아먹죠. 화둔 이런 거 쓰진 않으니까. 좀 되게 좀 현실적인 닌자. 좀 얘네들 봉급쟁이 닌자라고 해야 되나? 월급 받는 닌자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애니메이션이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오늘 근황은 다 얘기했고, 네. 근황은 얘기했고, 댓글 코너 보셔야죠. 우리 댓글이 오늘 무려 2개입니다. 오. 해라 칠까? 댓글이 무려 2개. 볼륨이 커요. 네, 볼륨이 크니까. 자, 아치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댓글 방송 후기 포치단님 올려주셨습니다. 에올루스님이 말씀하셨던 공중파에서 담배 규제하는 건 2000년대 초부터 스멀스멀 피어올라서 공중파 TV를 담배가 주름잡던 시절이 있었다. 드라마에서는 폼을 잔뜩 잡은 남성 연기자들의 흡연 장면이 시도 때도 없이 등장했고 담배 연기 자욱한 영화를 공중파 방송에서 틀어대는 것도 낯설지 않았다. 신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흡연 사진이 실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게 어느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공중파 방송 3사에서 흡연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게 2004년이다. 거기에는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이 국립암센터 초대 원장으로 있을 때 담배는 독극물이라며 질기차게 버렸던 금연운동이 한몫했다.
이 원장님은 담배 판매 금지 의견을 말씀하시고 자기 의사 생활에 가장 잘한 것이 TV에 담배 안 나오게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편의점이나 맥심 잡지에서는 광고를 멋있게 내죠. 영웅본색이라든지 고수 담배 피는 고수 담배 피는 짤 같은 것만 봐도 담배 피고 싶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은 없음. 저도 담배 안 핍니다. 요즘은 OTT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심의 받은 것은 담배 블러 처리, 칼 블러 처리가 나와서 TV 방영되거나 수입되는 것이 많아서 에바그린 나오는 몽상가들도 우리나라 VOD로 수입되는 것들은 여성의 그곳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옵니다. 이거 본 것 같아. 공상가들 TV는 에버그린 예쁘잖아. 개 이쁘죠. 영화 틀어주는 건 더 심하지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폭력에는 관대하지만 성적은 옛날보다 닫혀 있으니 2000년대 중후반에 TV 엔젤스라든지 케이블 성인 프로, 시트콤, 비키니, 수영복 씬 없어지고 하는 걸 봐서 나라에서는 OTT에서도 하지 말라고 공고했음 강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애들을 보다 더욱 귀하게 키우는 시대가 와서 TV에서 나오면 아무리 평소에 개방적인 부모라도 내 자식 일이 걸리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네요. 90년대처럼 막 나온다고 생각하면 요즘은 욕 무지 먹고 사과할 듯 싶어요. 요즘은 금연이 추세라 끊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마지막하거나 불 켰는데 못 피고 넣을 때 아쉽기도 합니다. 다음 방송도 화이팅팅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담배 그래 담배 해도 되지 않나? 이제 욕도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욕은 되고 저는 칼로 아직까지는 계속 일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저는 반대입니다. 네. 나와도 되고 야, 술도 마시고 사람도 죽이고 심지어 마약도 하고 심지어 막 야스도 하고 막 다 하는데 담배만 안 돼. 말이 안 돼. 그게 담배 규제 영상에서 담배 규제 들어간 게 방심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제 저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담배는 방송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담배 피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삭제되거나 모자이크 되거나 블러 처리를 하게 된 게 아마 그 흡연에 대한 피해로 해가지고 이제 아니 고추장님 돌아가시는 2004년이라고 많이 하시긴 있어서 하시는데 그랬죠. 네. 우리나라가 되게 이상한 규제가 있어가지고 물론 딱 각 나라마다도 이해 못할 법들이 있어요. 이해 못할 법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이해 못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담배 진짜 담배인 줄 다 알잖아. 근데 뭐 옛날에 원피스에서 상디가 추파춥스 빨고 있거나 이런 규제 그럼 뭐 그래 애들이 보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네네. 영화 있잖아요. 막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야. 담배를 블러 처리해버려. 맞아. 그 진짜 뭔가 화면도 확 그렇게 나와버리면 몰입감이 갑자기 확 깨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좀 요상한 게 있어. 이 쓸데없는 유교 탈레반 같은 그런 같은. 아니 OTT니까 자기 자식들 안 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은 우리 팟캐스트나 유튜브가 방송 심의법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적용이 안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못하니까. 무작정 대다수에게 틀어주는 게 아니라 골라서 보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OTT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공중파로 방송을 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19세는 19세라고 돼 있고 성인 인증까지 해야 돼. 그런 것도 보려면. 그렇죠. 인정해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뭐라고 그거를 뭐 국민건강법 저기라고 하면서 그걸 저기를 하냐고. 국민건강증진법. 증진법. 그래 너 말 잘한다. 너 막 배 찌르고 다 피는데 뭐. 배 찌르고 막 그러는 거는 뭐 국민 건강에 증진이 되는 일이야? 죽을 수도 있는데. 좀 말이 안 돼. 그런 이상한 게 있어. 그나마 게임 같은 거 잔인한 거 이런 거 나오는 거 그거 수정 안 해서. 맞아. 그나마. 아니 근데 형 근데 그것도 그나마도 개관위에서 사전 검열하잖아요. 우리나라 게임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엘더 스크롤도 우리나라만 안 나온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엘더 스크롤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패싱한 것 같던데 반대. 네,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안 보는 거예요. 패싱을 한 이유가 개관위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아, 그래? 사전 검열을 아니요, 할 그건 거니까. 아니고 개관위에는 네. 사전 검열을 할 거라서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에서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심의 김성애 신청 지식국가에 보면은 심의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19세 나올 건데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어쨌든 개관이 때문인 거 아니야? 근데 아니요, 막 얘들이 뭐라고 하니까 신청을- 다시 했다면서. 다시 신청했대. 그래 다시 신청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19로 올린 건데 그 전에 한 거는 10으로 된 거거든요. 엘드스크롤 3가 그 심의 받은 그게 있기 때문에. 예. 뭐 개등이구나 개등이. 하여튼 난 우리나라 법들 좀 이상해. 우리나라 야동도 못 보잖아. 그러긴 한데 그리고 막 그 어떤 거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름 뭐였더라? 더 보이즈라는 그래 영화가 있었거든. 아마존. 아니 네, 그거는 있어요. 더 아니 그거 보이즈. 말고 그거 말고 또 더 보이즈라는 영화가 있어. 슈퍼맨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드라마지 애가 드라마. 착하다- 아니 영화. 아 영화가 영화. 슈퍼맨처럼 애가 네. 그 똑같이 그 외계에서 그렇죠. 날아와가지고 아, 뭔지 했는데 알아. 걔가 나쁜 마음을 먹은 거지. 근데 다 그게 흑화되는 거죠. 얘가. 그게 예. 12세였어. 우리나라 그거는 좀 이게 사람 막 터지고 이러는데. 진짜로 예. 이게 보지도 않고 이게 히어로 영화니까 12세 괜찮을 거야 하고 뭐 이렇게 넘기는 그런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뭐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좀 오늘 보니까 이재명하고 저기 무릎하고 막 나와가지고 뭐 그랬어? 무슨 게임 무슨 대학 교수 나왔는데 그 그 여자 이제 진짜 게임 말 같은 못하더라. 거를 질병으로 볼 게 아니라 다른 어, 쪽으로 어. 봐야 된다고 맞아. 연설에서 주장을 하셨죠. 예. 이제 e스포츠도 활성화하고 막 이래야 된다 뭐 기타등.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게임 관련 법규들 얘기하고 게임 관련 얘기하는 거 보면 음. e스포츠 얘기밖에 안 하는 거 알아요? 돈이 되는 것만. 아니요 그것만 그렇죠. 돈 되는 거만 게임 보는 업계 거죠. 예. 쪽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e스포츠 물론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강팀이니까 이쪽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되게 아까 꼭- 그거를 들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우리나라는 막 롤에 치우쳐 있고 다른 데는 막 아직도 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더 많이 있는데 우리는 롤은 어떻게 보면 따지면 5위인가? 이 게임 그 인기 그 e스포츠 순위로 따지면 5위인데 우리나라는 그거에만 치중이 되어 있고 다른 게임들은 이제 키울 생각이 없고 막 앞으로는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막 이재명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게임 업계 나는 내가 말하는 거는 e스포츠 말고도 게임 업계 쪽에 콘솔 시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힘을 썼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그렇죠. 개발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아니 뭐 굳이 이번에 그냥- 스텔라 블레이드인가 뭐 그거랑 피해 거짓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오면서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맞아 요즘에 그게 그냥 이제 가뭄에 콩나듯 나오니까 음, 네. 그거는 아예 목적성을 가지고 개발을 한 거, 콘솔용으로 아예 목적성을 가지고 개발을 한 거고, 원래 같으면은 이제 넥슨이라든지 NC 같은 요런 데서 그 이제 BM을 바꿔서라도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가면서 한번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물론 기업이라는 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BM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지금 뭐 보셨잖아요. 거의다가 뭐 리니지 라이크로 해가지고 그 때문에 계속 망해가는 거 돈도 안 되고 이제는 그게 이제 안 먹히니까요. 더 이상. 오늘 보니까 넥슨인가 어디에서 그 원래 직원 복지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야근을 하든 안 하든 저녁밥을 줬는데 이제는 NC? 야근 한 사람만 저녁밥 준다는 NC에서. 뉴스를 본것 같아. 오늘 NC에서 그랬어. NC가 지금 돈이 없어요. 예. NC에서 그러니까. 오늘 뉴스 나왔어. NC에서 음.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도 이거 보고서 오늘 얘기할까 하다가 우리 밴드에 또 NC 극혐주의자 한 명 있거든. 알고 계시나요? 바람범이님이라고. 아 여기 계시네. 오늘 안 오셨나? 안 오셨어요. NC 칼퇴근하면 저녁밥 돈 내라. 직원 복지 축소 체감. 자, 지금 소제목이 택진형님도 20시 이후 퇴근 직원에게 무료로 석식을 제공하는데 20시 이전 퇴근 직원한테는 7,500원 석식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7,500원에. 아니 그러면 7시까지 일을 할 수도 있잖아. 7시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밥 안 줘. 그러니까 8시 밥 1분까지 먹지 한 말아서 사람 밥 줘. 안 할 거면 6시에 무조건 칼퇴하든지 아니면 8시까지 해라. 8시 이상으로 해라. 8시까지 하든지. 아.
원래는 석식 무료 제공이 심야까지 야근을 하는 직원들을 돌보기 위한 취지였으나 정시 퇴근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저녁 식사를 하거나 부활 결제 포인트로 식료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 사내 복지로 인식되었던 상황이었다. 어뷰징 방지와 씨발 얘네는 게임 무슨 밥도 무슨 어뷰징이라고 해. 게임 업체 아니랄까. 어뷰징 방지와 비용 절감이 필요하나 직원들의 입장에선 갑작스레 복지를 체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는데 한마디로 원래 우리가 밥을 그냥 준 건 아니었고 야근하는 사람들 먹으라고 한 건데 NC의 직원들이 퇴근하는 길에 들려서 밥 먹고 가더라 이렇게 된 거죠. 얘네 말로는. 몇 명이나 된다고. 아니 근데 그래도 7천 형 NC에 사람 많아요. 하물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내 식당이 직원들은 2,000원인데 외부 사람은 9,000원인데 그 9,000원의 퀄리티를 넘어가는 그 음식을 보여주는데 참 너무해. 와이프의 호출로 잠시 자리 아이고, 비운다는데 네. 방송 참여자 아니니까 그냥 왔다 갔다 가셔야죠, 하셔도 빨리. 돼요. 방송을 켜놓고 가십시오. 아무튼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NC에서도 뭐 그런 얘기하고 우리 NC 얘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제 담배 규제 얘기하다가 아무튼 나는 우리나라 규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있다. 고쳐야 될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얘기에서 게임 얘기까지 와버렸어. 담배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담배는 물론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굳이 성인용 콘텐츠에다가도 그렇게 불로 처리하는 건 마음에 안 든다. 네, 보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야동 포르노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르노 합법화는? 그 MIB라는 그 사이트 있지 않나? 그게 뭐야? 네, 있어요. 그게 맨인블랙이라고. 이제 좀 유명한 그 AV 배우들을 갔는데 이제 좀 그걸 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AV 막 해가지고 그냥 에로 영화 이랬잖아. 네. 근데 MIB가 거의 그냥 진짜로 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요? 그러니까 일본 초창기 그것처럼 그 모자이크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정도거든. 근데 그게 우리나라 거더라고. 우리나라 거 안 봐서. 그래 우리 저도 아직 안 보긴 했는데. 그 형님 누구지? 그 머리 곱실곱실한 겐진 형님 뭐 네, 겐진 겐진 형님 아저씨. 나오고 막.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하는 즉시 깜빵인데? 그게 하는지 어쩐지 그쵸. 그거 네. 모자이크라서 모르잖아. 모자이크라도 하면 아니요, 모자이크라도 그게 그 일본 AV처럼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릴 거예요, 살짝씩.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를 그 포함한 카메라 각도에 외국 기업인가 보다.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일을 해도 그거 촬영을 하면은 그거예요 깜빵이야. 아 그래? 네. 그래. 옛날에 형 그랬고 홍수빈 조또 TV 알아. 깜빵 그거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조또 TV 나올 그럴 때는 아예 다 진짜로 했지. 다 미국에 서버. 그건 이제 리얼이죠. 예. 완전 리얼이었지. 그때는 다 그랬지. 그렇지 이제 딸기 다 아시잖아요. 딸기. 다 알지. 그럼. 딸기 홍수빈. 어. 홍수빈 그때 진짜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무슨 근황처럼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아무튼 홍수빈.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포르노 합법화 하잖아요. 그럼 다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지금은 무료로 볼 수 있잖아. 스트리밍으로도 보고 공짜로 보잖아요. 왜냐면 저작권이 우리나라에서 인정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무조건 돈 내야 되는구나. 근데 합법화 되면은 무조건 돈 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죠. 합법화되면 돈 내고 봐라. 그냥 그게 이게 안 좋아. 좋은 거예요. 저기 저기가 있습니다, 다. 근데 나는 매춘 합법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괜히 더 음지로 가고 막 오피니 뭐니 이런 걸로 더 이상하게 가고 그거 빌미 잡혀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차라리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기현이잖아. 지기야. 기현 판사계 트라팔가로 몰라 누구지? 트라팔가로 몰라요? 원피스에서 룸 하는 애 있잖아. 트라팔가로. 우리 판사계 트라팔가로 지기현 씨가 그것도 물론 판사들이 거기 가는 건 잘못이지. 접대를 받는 건 잘못이지. 근데 지 돈으로 가는 건 난 문제가 없어. 나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가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접대를 받았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저는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관리해 주는 게 말씀대로 낫다. 예. 왜냐면은 차라리 그걸 차기적으로 관리한다고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 이게 불법이다, 뭐 저작권이 없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도 실눈을 따봐, 흐린 눈을 뜨고 이렇게 본단 말이야. 못 본 척. 원래 그러는 거 세금도 못 걷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대로 관리를 하면 형 그거 아세요? 일종이라는 일종 업체들 있잖아요. 뭐 룸살롱 같이럼 걔네들 세금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 아시죠? 왜냐면 비싼 술을 팔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비싸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세율이 한 3, 40 되나요, 거기가? 어? 예. 3-4배 돼. 세율요, 세율. 일반 저기보다 3-4배 돼. 일반 업체들보다. 그 때문에 그리고 접객원, 여성 접객원들 있는 게 이제 일종이잖아요. 근데 여성 접객원은 불법이 아니야. 거기서 이제 성관계를 하니까 불법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호빠라고 고음이. 하잖아요. 호빠. 남성 접객은 불법이에요. 아 진짜? 왜? 예. 왜 호스트바는 불법이에요? 호스트바는 불법이야. 근데 호스티스는 불법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법 자체에 여성 접객원이라고 써 있기 때문이에요. 남성 접객원이라고 안 써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남성 접객원은 불법인 거야.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아씨 남녀 평등 맨날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있다. 뭐 직연 얘기도 나고 그런 얘기가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 쪽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규제를 해야 되고 어차피 심의 등급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나. 너무 이제 좀 이상하다는 게 많아. 물론 그런 식으로 하면 고칠 게 너무 많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규제가 되게 셀 것 같지만 우리나라보다 또 규제가 약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또 이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하네 하는 것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게임 같은데 해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 안 돼. 그런 이상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게 많죠, 중국은. 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잣대가 다 틀려. 왜 이렇게 사람 11명이나 빨리 나린이 불러와. 나린이. 나린이 불러야 돼. 아무튼 포토잠님이 이 좋은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아주 방송 분량 많이 나왔네. 다음 댓글입니다. 자, 2부 댓글. 다쿠님 누가 읽어? 팟빵 댓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 자, 다쿠님 팟빵 댓글이고요. 안녕하세요. 댓글 원정대에서 나왔습니다. 가치님은 혹시 디아블로 4 안 하시나요? 이번에 디아블로와 베르세르크가 콜라보를 하면서 야만용사, 즉 예전 이름으론 바바리안 스킨이 나왔습니다. 야만용사 전용 스킨으로 가치 스킨이 나왔는데 퀄리티가 꽤 괜찮다군요. 디아블로가 초반에 방향을 못 잡고 똥게임을 넘어 설사 게임이라고 펄4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할만합니다. 재밌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할만합니다. 그리고 33 원정대로 그리고 33 원정대는 진짜 땡땡 것 같아요. 미친 것.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인생 게임입니다. 그래픽이 좋진 않지만 너무 이쁘고 음악도 좋고 호불호가 많다는 스토리도 저는 좋더라고요. 전투도 턴제인데 지루함 하나도 없고 캐릭 키우는 재미도 있고 앞으로 JRPG는 이런 방향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JRPG의 미래가 33 원정대다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응. JRPG라고 JRPG라고 했어. 제작자가 JRPG라고 했어. 지네들이. 그래서 JRPG라고 하는데 나는 JRPG의 미래가 다 이렇게 바뀐다면 난 안 할 것 같아. 미래를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그 JRPG들의 좀 재밌는 요소들을 다 합친 거지 뭐 이게 미래는 아니지. 아까 다 있어. 뭐 페르소나랑 나는 오히려 페르소나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 물론 패링이나 이런 건 안 해봤어. 나도 페르소나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나는 항상 그 로스트 오디세이 얘기를 했었지만 페르소나나
저기 뭐야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파판 16이나 파판 16도 액션 RPG긴 하지만 JRPG잖아요. 네, 파판 16은 그렇죠. 기본은. 네. JRPG이기 때문에 파판 16도 패링 엄청 하거든. 피하기 뭐 이런 거 엄청나게 하는데 액션 RPG지만 어쨌든 간에 JRPG단 말이죠. 파판 원래 근본 자체가 JRPG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현재는 아니지만 현재는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물론 33 원정대가 잘 만든 게임인 건 알겠는데 뭐 아직까지 상반기로 따졌을 때는 거의 고티급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는데 아직 남은 기간이 많이 남았고 얘네들이 33명이서 뭐 인디 게임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돈을 좀 많이 썼어. 인디 게임 치고 돈도 많이 썼고 거의 다 외주로 준 것 같더라고 작업을. 우리나라 사람도 있다며. 외주로 줬기 때문에 뭐 진짜 33명이 만들었다? 이거는 좀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도. 근데 게임이 지금 막 나오는 거가 계속 리메이크 막 이런 것들이 막 주로 많이 나오고 새로운 신규 IP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얘가 더 각광받는 것 같기도 해. 그런 것 같기도 해. 새로운 IP라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인디 게임 버프라고 해야 되지. 왜 게임 업계에서 내가 진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인디 게임이다 그러면은 점수를 한 20점 더 줘버려. 그런 거 있어. 그렇지.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인디 게임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물고 빨고 하는 게 난 좀 꼴배기 싫어. 근데 인디도 좀 살려야지 뭐 더. 아무래도 인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그렇게 많이 못 받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가산점을 더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자체 개발이니까. 물론 재미가 있으면 다행히 좋긴 한데 인디 게임이라고 해서 내가 볼 땐 퀄리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근데 무조건 점수를 좀 더 준다? 인디 게임이라서 아무래도 그렇게 세세하게 그 다듬거나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인디 게임이라면 점수를 조금 더 주는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사실상. 근데 인디 게임이라기 인디 게임인데 인디 게임인데 아예 뭐 신생 업체고 아니고 저기 유비에서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한 거라. 유비에서 떨어져 나오는 유비가 하도 뭐 이거 하나만 한번 바꿔보면 어쩔까 이게 너무 싫어서 무조건 뭐 조금만 뭐 싫어서 뭐 조금만 바꾸면 이거 허락 받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맞아요. 아무튼 괜찮아. 프랑스 회사라고 했을 아무래도 때 뭐 그렇겠죠. 나는 그러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어쌔신 크리드를 중도에 포기하고 33 원정대를 넘어갈 정도니까 일단 나는 괜찮다. 어쌔신 크리드 엔딩 못 봤어? 형이? 안 보고 그냥 중간에 뒤지게 막 하다가 그 정도입니까? 네. 이번 거 근데 재미없어. 재미없어? 아. 별로야. 이제 유비 끝났어. 근데 많이 팔렸지. 이번에 근데 조금 유황수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군요. 여자 캐릭이 있어서 그나마. 형 그거는 안 해봤어요? 카잔? 카잔은 뭐야? 퍼스트 버서커 카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넥슨에서 나온 네오플에서 나온 던파 소울류. 안 했습니다. 그게 형 와룡보다 어렵대. 피구라보다 어렵대. 피해 거짓보다. 아 진짜? 그것도 그거야? 소울 라이크야? 소울 라이크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네오플. 던전 앤 파이터의 그건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프리퀄? 그럼 액션은 좋지 던전 파이터가. 던파는 이제 프로 액션 게임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던전 드래곤처럼. 이번 카자는 언리얼 5로 만들었대. 주인공 이제 그 귀검사 갔다가 하는 게임인데 잘 만들었대. 잘 만들고 좋은 재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 체험판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해봐요. 근데 뭐 난이도 조절이 있다고 하는데 난이도 조절이 그 의미가 없나 봐. 어렵대 더. 원래 그 저기 너 좋아했던 그 뭐야 퍼스트 그거 여자 나오는 게임 있잖아. 스텔라 블레이드야? 스텔라 블레이드. 그게 원래 PC가 없었나? 스텔라 블레이드?
없었죠. 요번에 PC 나왔어요. 없었어요. 오늘 이번에 오늘인가? 그러니까 완전판으로 나온다며. 오늘인가 어젠가 나왔다. 그 니오 오토마타 막 DLC 등등 해가지고 가장 최근 네, DLC 다 DLC까지 끼워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다 나왔고 심지어 스팀에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스팀 나왔는데 보니까는 우리 플스판에 없었던 보스도 하나 추가됐고 코스튬도 더 추가됐고 그런 거야. 나 그냥 좀 봤던데. 그러니까 이미 모더들 난리 나겠네. 이미 산 사람들 PS로 산 사람들. 나 그래서 PC 버전 스텔라 블레이드 모드가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있겠지. 모두 깔 거예요. 모두 깔릴 거예요. 장난 아닐 거예요. 모두가 더 장난 아닐 기대되는 거예요 아마. 아, 거의 대환장 파티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거 뭐 이거는 모두 이제 유튜브로 모두 나중에 하려고 유튜브로도 노리는 사람도 많을 건데. 유튜브로 볼 수도 없을 정도의 모드가 나올 거야. 그래. 그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겠지. 그렇네. 네, 아유. 우리 딱 아슬아슬하게 안 걸리게끔 되어 있는 거의 끈으로 된 비키니 입은 그걸로 해가지고 유튜브 한번 올리자. 구독자라도 늘리게. 그런 게 아마 형, 우리도 모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채널에서도 그거 한번 해보시죠. 뭐 게임 스트리밍 한번 해보죠. 비디오 카드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해보시죠. 제가 일단 메시를 없애.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김 대표 나오라 그래. 이 메시가 유플레스 왜 이래 이거. 아니면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게임 같은 것도 스트리밍을 좀 채널에다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여건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안 돼서 네.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은 편집에 온 힘을 쏟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그러면 그 GTA 6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좀 될 것 같아? 그쵸. 왜냐면 GTA 6 내년에 나오잖아요. 네, 내년에 나오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한 8, 9월은 돼야지 제가 이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은 남는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집에 오면은 그냥 뻗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네. 너무 뻗어. 거의 근데 이번 주는 거의 녹다운이에요. 지금 지난번 방송도 편집을 일주일 동안 시간 짬 내가지고 하는데 그 정도밖에 못했거든. 뒷부분은 거의 날림이에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제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 그럼 그냥 이직할 때까지 방송을 휴방하자고 할까 이 생각도 했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것마저 안 하면 내가 스트레스 풀 데가 없거든. 그래서 그렇죠. 네. 하긴 하는데 조금 이제 당분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뭐 다코님은 요즘에 디아블로 형 베르세르크 좋아하는데 디아블로도 하지 않아요? 아니 디아블로를 했다가 접었어. 나는 디아블로는 얼티밋으로 사지 않았어? 얼티밋으로. 얼티밋으로 샀지. 왜? 왜요?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송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는데 같이 모여서 막 이것저것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하면 재밌잖아 어떻게 되든. 근데 맞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 직원들 몇 명이 디아블로 아직도 2 그 리저렉션 그걸로 엄청나게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3는 망했고 4가 이번에 제대로 나온다더라 하면서 하니까 걔네들이 다 4로 넘어왔었어. 근데 나는 재미를 정말 못 느껴가지고 걔네들을 하는 거 그냥 따라가서 버스 타는 거밖에 안 하더라고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접었지. 얼티밋으로 사가지고. 그리고 나는 쇠폭이 없어갖고 애들은 다 잘 나오는데 나 그 드루이드로 했었거든. 근데 너무 안 나와. 막 무기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것도 안 나와서. 파밍 게임인데 파밍할 때 아이템 안 나오면 좀 빈정 상하지. 안 나와가지고 뭐 그 막 무한 그 파밍 뭐 이런 거 있잖아. 무한으로 죽지도 않고 엄청 강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은 막 에너지 차가지고 에너지 약물도 안 쓰고 막 하는 게 그
저기 유튜브에 막 나오는데 그거를 한번 맞춰보려고 했는데 안 돼. 아, 포기. 그냥 옛날에 우리 디아블로 2에서 카우방 가서 카우나 소 잡고 그렇죠. 카우방도. 거기서 네임 챔피언 몹 나오면은 잡아서 아이템 먹고 메피스토 잡고 그 달리기 하던 그 시절이 그립지. 그래서 막 옛날에 나 포스 먹었을 때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난리 났던 기억이 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됐습니다. 네, 베르세르크 물론 좋지만 또 그것도 베르세르크 베리트 몇 개 모아가지고 또 뭐 스킨 주고 막 이런 거더만. 그 베리트가 그 그냥 아이템이야. 그 시즌 아이템. 좀 나는 3부터 좀 싫었던 건 같은데 이게 디아블로가 시즌제로 바뀌면서 막 그게 다시 뭐 초기화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맞아. 그게 너무 싫더라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안 하면 손해. 메타가 막 바뀌잖아요, 계속. 그런 게 좀 싫어. 옛날처럼 그냥 아이템 먹고 그걸로 계속 PVP도 하고 막 이러면서 놀았던 게 재밌었. 바뀌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싫더라고. 컨텐츠 늘리기용으로 계속 나온 느낌? 그냥 끝을 봤으면 난 그걸로 해서 그냥 즐기고 싶은데 그런 느낌이. 옛날에 그 아시죠? 디아블로 2 때 다들 기억하세요? 스머프, 전지현, 짜장면. 아세요? 그게 뭐야? 몰라. 아이템들 신발 스머프 있었잖아요. 아이템들 이름을 아이템들에다가 이름 붙여줬었잖아. 전지현, 차태현 막 이런 식으로. 아 그래? 컴포지트 뭐 까만색인데 옵션 잘 붙은 거 있는데 그거 이름을 짜장면이라고 짓고 막 다들 보시나? 아시는 분들 이 얘기 들으시면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전지현, 차태현은 좀 유명했고 조던링 있고 저는 뭐 이름이 되게 많았어. 아네요. 네. 댓글은 오늘 여기까지고 네. 다음은 이슈 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얘기해볼 만한 거 있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 다뤄볼게요. 네. 이슈입니다. 다음 이슈는 대선이잖아요, 지금. 대선. 요즘 대선 되게 경쟁이 치열하다기보다는 완전히 한쪽으로 밀고 가는 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지난번 대선 때도 무조건 이재명이 될 거다 했었는데 뒤집어진 거죠. 맞아. 그렇죠. 뒤집어진 거죠. 네. 그때 충격이 너무 컸어. 설마 저도 좀 그랬죠. 세상에 몇 점 진짜 단 몇 표면 몇 넘기는데 프로예요. 갈아치울 수 있는데 싶었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 아세요? 기억나세요? 솔직히 말로 야 윤석열 나오면 땡큐지 이랬었어요.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맞아. 윤석열 나오면 땡큐지 무조건이지 이랬었다고. 와 근데 졌을 때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 나 운전하고 있을 때였는데 대표 방송 들으면서 하다가 운전하다가 나 졸음쉼터에 차 세워놓고 울었어. 열받아가지고 새벽에. 그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변이 생겨서 뒤집어질 정도가 아니야. 맞아. 그 정도네. 근데 오늘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도 안 되긴 하는데 오늘 윤석열 탈당했잖아. 탈당했어요? 그걸로 조금 뭐가 좀 있을라나? 아니야. 아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탈당을 하잖아요. 얘네들은 탈당을 하게 되면 김문수 패거리 쪽에 붙어있던 윤석열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간다. 아하. 그렇죠. 떨어져 나가죠. 아하. 그렇겠네. 아니 근데 윤석열이 그 탈당하면서 SNS에다가 김문수 그래도 하자 이렇게 약간 좀 명령 아닌 명령.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그냥 립 서비스예요. 립 서비스. 그러니까 한문수 아니면 의미 없다. 아니 한덕수 아니면 의미 없다는 거죠. 지는. 네. 왜냐면 지가
마음대로 갖고 놀아야 되니까. 근데 김문수는 그게 안 될 네. 것 같긴 해. 윤석열 얘 마음대로 안 될 거야. 그래, 안 봐봐 되죠. 이번에도 이번에도 혼자 다 그냥 그렇게 따라갈 것처럼 그 자기네들 당 무슨 뭐 회의했는데 갑자기 딴 말 해보니까 사람들 다 표정 벙 쪄가지고. 아 근데 보면은 김문수 아저씨는 음, 그러니까 김문수뿐만 아니라 되게 뭐 개혁신당, 정의당이 이름 바꿨지. 거기로 맞아.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인가 뭘로 바꿨지. 공약들 다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아 공약하니까 나 그거 한 가지 봤어요. 예. 한 개만 얘기할까? 김행 그거 뭐 했잖아. 김행으로 뭐 했잖아. 네. 그래서 나와서 그 옛날 최욱하고 같이 나왔던 누구지? 안경 쓰고 정영진, 선글라스 끼고 정영진 나오는 그 유튜브거든. 문희만 여의도인가? 몰라. 아무튼 거기서 아니, 네, 맞을 뭐, 거예요. 문희만 여의도. 예. 김행이 왜 맨날 저런 얘기만 하고 왜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고 김행이 막 그러니까 그럼 대표적인 공약 한 2개만 얘기해 보라니까 말 못해. 아니 왜 공약들은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만 맞아. 하고 계시는지 봤어? 말씀을 그래도 해주셔야. 2개 얘기해 보라니까 말 못해. 그냥 바빠서 못 봤다고. 김행 걔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되게 공약들이라고 내는 것들이 이재명 관련된 얘기 아니면 그 얘기만 해. 되게 뭉뚱그려진 되게 넓어. 네. 뭐 뭔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 한마디로 제가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나라 만들 건데? 어떻게 좋은 나라 만들 거지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럼 이재명 얘기하지.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약들이 되게 구체적이고 물론 더 손을 봐야겠지만 엄청나 진짜로. 그 산업은행 이전 안 되는 거는 하면서 나는 산업은행 이전하는 거 하고 싶지만 안 되는 약속은 공약은 못 하겠다 이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지만 해수부 옮기고 HMM 옮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하잖아.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북극항로가 열린다. 북극항로가 열리기 때문에 10년, 20년 후에 그때 가서 시작하려고 하면 늦는다 이거지. 되게 자기 임기 때 할 수 없는 거지만 미리 준비한다는 걸로 되게 구체적으로 하고 이번에 전라도 쪽 갔을 때도 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공약을 많이 냈잖아요. 리백. 지금 전기 같은 경우도 산지에서 전기를 쓰면 더 싸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구체적인 그렇죠, 더 싸게 줘야죠. 왜 이렇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뭐가 없어. 그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안 될 거라서 그런가? 공약을 그냥 막 던지는 느낌? 그냥 막 던지는. 준스톤은 막 던지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계속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진짜 아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걸 내버리니까. 끝났어 이준석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네네. 공약 실천을 하는 게 매니페스토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부터 얘기했던 게 그 매니페스토를 거의 이제 90%를 달성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대선 후보로 넘버원으로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 말고는 그 매니페스토를 90%까지 달성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건 이제 그 공약 실천을 90%로 했던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유일할 겁니다. 이게 전부 성남시랑 경기도 지사 할 때 다 만든 거거든요. 나 성남시 그때 어디였지? 포항이었나? 포항 가서 유세할 때 이게 또 네네. 그 성남시 얘기를 해주는데 포항 유세. 진짜 말 잘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가 이재명을 좋아하니까 지금 방송에서는 이재명을 한다고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들어보시면은 확실히 달라요. 다른 후보들이랑. 그리고 정의당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 뭔지 아세요? 전 국민 4대 보험화예요. 전 국민?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 4대 보험. 그건 당연한 거긴 하지만
민주노동당 게 정의당은 너무 뭐가 바운다리가 작은 거야. 다들 국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좀 작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여성을 지킨다, 뭐 여성을 뭐 저기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페미니즘적인 발언도 하는데, 내 페미니즘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얘네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은 미혼 여성, 젊은 여성들만 여성으로 보이나 봐. 임산부, 출산, 그리고 할머니, 아주머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권은 없어. 젊은 여성만 무조건. 이게 무슨 공약인가 싶기도. 왜 그러니까 망했는데 한 번 망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어차피 없어질 거라. 조국 혁신당이야 지금 뭐 아예 대선에 안 내고 했고 야당이 다 연합해서 그러고 있는데, 물론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못 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무조건 내야 되는 건데, 아예 조국 혁신당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가는 거고, 기본소득당에서 그렇다고 용해인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만 40세도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리고 요번에 눈을 끼를 끌었던 건 기호 8번. 왜 누군데? 기호 8번 아저씨가 원가 14범인가? 무슨 조건데? 아니 운동할 수도 있잖아. 운동권. 아니야. 사기 뭐 사기가 한 8개 이상이고 공금 횡령 뭐 별거 다 있어. 그냥 범죄자 새끼야. 이거 이러고 말하면 선거법 위반인가? 그런가?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아무튼 야 장난 아니더라. 진짜 봐봐요 나중에. 그 우리 밴드에 누가 올렸었나? 아무튼 와 전과가 너무 많은데 다 사기 막 이런 거야. 허경영 안 나와? 허경영? 허경영은 지금 피선거권 박탈돼가지고 지난번 성추행 막 이런 거? 네. 아니 그때는 이제 박탈됐죠.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피선거권 저기 없어요. 지난번 총선 때인가? 대선 때. 네 맞아요. 총선 때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없고, 요번에 어저께 구속됐나요? 못 봤어. 아니요 그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불구속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고. 본 것 같아 뉴스. 얼굴 하얘가지고. 어저께 너무 하늘궁. 아씨. 아무튼 뭐 이재명 저는 지지합니다. 공개 지지하겠습니다. 네. 야, 잘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마재형님 마재형님 댓글 중에 그 공약이 상대 후보 저지하는 게 그게 아마 예전에 이정희 후보였을 거예요. 예. 맞아요. 나는 박근혜만 잡으면 된다. 그것 때문에 아까 애원 형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제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한 게 박근혜거든요. 그걸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 김행이. 예. 그러니까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랬지.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얘기 안 해.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휴. 그래, 전문가들을 데리고 항상. 그래서는 이게 다들 그게 왜 그러냐면, 한마디만 더 하면 예전에 전두환이가 자기가 머리가 안 되니까 사람을 쓰면 된다는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렇죠. 참모들을 많이 썼죠. 예. 근데 그게 먹혔어. 그때 잘 됐고. 나는 그때는 잘 먹힌 거죠. 예. 그거를 지금 보고서 다들 자기가 능력이 없어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밀고 나오는 사람 잘 쓰면 된다. 있으면 된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를 쓰면 된다는 식인데,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고도로 발전하던 시기고 뭘 해도 될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뭘 해도 될 시기니까. 나는 그래서 그 공이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전두환이 아니었어도 거다. 누군가는 했을 거예요. 예.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될 거다. 라는 얘기. 맞아. 우리 아빠들이 이게 고생한 거지. 그렇죠. 예. 오히려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태우는 그 당시에 정책을 좀 쌈박한 걸 많이 했습니다.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수교도 하고, 중국이랑 수교도 하고 열면서 되게 좀 약간 그것도 역시 참모들이 어느 정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 외교 결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 그 결정을 20년 넘게 했는데 그 요번에 쌍열이가 다 말아먹었지.
그렇죠. 다 말아먹었죠. 그리고 이게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가 머리는 나빠도 참모들을 잘 굴리면 된다는 그 말씀이 이제 갑자기 제 생각난 거거든요. 우리 저거 아시죠? 초한지. 한신. 네, 초한지 유방이 그런 유방. 타입이었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난 유방은 이름은 좋은데 한신을 좋아합니다. 네. 유방은 이름만 좋아. 그렇죠 뭐. 네. 그렇죠 뭐는 뭐야 너는. 아, 이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예전에 김영삼 얘기 중에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네. 옛날에 이제 뭐 다들 그게 실제라고는 하는데 그냥 옛날에 YS는 못 말려 이런 거 책이 많았단 말이야. 기억나세요? 네, 책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에피소드인데 미국 가게 된 거야. 근데 김영삼이 서울대 나왔다고 하지만 영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참모들한테 대통령 만났을 때 말 이런 거 물어봤어. 참모들이 만나면 How are you 이렇게 한다고 악수하면서 How are you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김영삼이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계속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외우고 간 거지. 근데 저쪽에서 나왔어.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었다. 뭔데? 김영삼이 악수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Who are you 이런 거야. 그는 클린턴이 이거 유머라고 생각을 한 거지. 조크라고 생각을 하고서 클린턴이 I 힐러리 허즈밴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농담식으로 받아친 거야. 그랬더니 김영삼이 뭐라 하지 알아? 그럼 원래 How are you 하면 Nice meet you 이렇게 하잖아. 그럼 김영삼이 클린턴이 I'm 힐러리 허즈밴드 이렇게 했더니 김영삼이 Me too. 이거 몰랐을까? 근데 김영삼? 라는 얘기가 있다. I'm 힐러리 허즈밴드. Me too. 멈췄다는. 힐러리 남편이야? 나도. 자, 아무튼 이런 그냥 짧게 편집할까?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 재미가 없게 얘기했나 봐. 자, 이제 다음 이슈입니다. 대선 얘기 너무 많이 했다. 이거 형 지금 이게 지금 난리거든. 플레이스테이션 5 가격 인상 한다는 얘기가 있어. 네, 얘기 들었죠. 이거 내가 이거 대본에 안 썼는데 이거 지금 관세 때문에도 그렇고 손해를 엄청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를 고객들한테 전가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5. 저번에 무슨 저기 게임 엄청 망했잖아. 이름도 이제 기억이 안 나. 콩코드. 네, 콩코드. 그거 망했기도 했고 그것도 있고 관세 때문에 이제 적자를 본다 이거야. 그래서 플스 5를 가격을 이번에 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산 우리가 승자 아니야? 그렇지. 이제 살려면 한 80만 원 미리 사두신 분은 승자죠. 이제 살려면 또 이것도 한 80만 원 줘야 되는 거야. 플스 이번 프로가 아닌데. 그렇죠. 그럼 프로 가격을 또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겠지. 다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기본 플레이스테이션 5가 저게 되는 거잖아요. 7, 80만 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스위치 2를 아무도 안 사게 되겠죠. 가격이 비슷하면 성능 좋은 거 가게 되니까. 맞아. 저라도 일단 가격이 그렇게 나오면 일단 플레이스테이션 쪽으로 눈이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플스. 플스 가격 모르는데 나 플스 프로가 가격이 떨어지기만 기다렸는데 오른다? 트럼프 하나가 아주 전 세계를 교란하고 있어. 맞아. 그러면 짧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아직 결정은 안 났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까 검토 중이라는 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미리 사놓으십시오 다들. 사실 거라면. 이러다가 그럼 플스 6는 얼마에 나온다는 얘기야? 150? 더 오를 수도 있겠죠. 150 정도 나오지 않을까? 플스 6면?
음. 아, 미쳤다 진짜. 닌텐도도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나온 것도 좀 빡치긴 하는데. 가루님은 아까 보니까는 저기 구매 성공되셨다고. 저기 두더지가 더지가 당첨. 나도 신청했는데 안 됐어. 안 됐는지 메일이 안 왔다. 어디서 확인하는지 음. 모르겠어. 음. 그러니까 되면은 나도 가루님한테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튼 플스는 여기까지. 자, 다음 이게 대박입니다 지금. 손흥민 임신 봤어. 공격. 임신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뭐 자초지종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일당 중 20대 여성 A씨는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을 대한 압색수색도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지금 구속됐죠? 네, 구속됐습니다. 아까 잡혀가는 거 본 것 같아. 네, 구속됐고 아까 방송에서 나왔고. 예. 보니까는 이 여자가 모델이래. 모델 A씨고 네. 손흥민이랑 전에 사귀었던 사이는 맞대요. 손흥민이 인정을 했고 근데 이 여자가 전에 이제 임신을 했다고 하면서 3억을 먼저 뜯었었대. 손흥민한테. 3억을 먼저 받았고 그 이후에 새로 생긴 남자친구 A씨의 남자친구가 40대 그러니까 남자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 내역이 있지? 이렇게 되면서 손흥민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여자 A씨의 핸드폰에서 초음파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서 손흥민을 더 괴롭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돈을 더 뜯어야겠다. 그래서 손흥민한테 전화를 해서 6천만 원 달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네? 보고 있던 손흥민 쪽에서는 손흥민이 직접 대응을 한 게 아니라 손흥민 매니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고 손흥민 매니저가 몇 개월 동안을 버티다가 결국엔 손흥민한테 얘기를 해서 손흥민이 얘네 고소하자. 해야 돼. 고소했다. 그래서 지금 알고 봤더니 그 임신했던 사실도 허위였고. 아니 임신은 맞았대. 임신은 맞대. 맞대요? 근데 초음파 사진이 뭐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간호사가 이미 했다고. 그거는 이제 수사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가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요. 공식적으로 나온 발표를. 그러니까는 이게 그 여자가 임신 사실은 맞는데 손흥민의 아이였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뭐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뭐 하긴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여자친구였다며. 사귀었던 여자친구였다는 얘기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자기 지금 현재 팀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 이제 그냥 비밀 유지 이런 거 각서도 쓰고 이렇게 그쵸, 했던 것 같은데 네. 얘네들이 어긴 건 맞으니까. 맞아. 아씨 헤어지면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왜 그래?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만약에 진짜 임신이었다고 하면 위자료로 3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낙태했으니까. 근데 이 남자 새끼가 웃긴 새끼인 거지. 40대 이 남자가. 쥐가 새 뭔데? 남자친구가 이제 미친 새끼인 거죠. 예. 쥐가 뭔데? 왜 슈퍼스타고 하니까 눈가리가 뒤집혀가지고. 맞아. 그렇죠. 예. 그 사건 반장에 지난달에 벌써 제보가 들어왔었대요. 이 남자가 직접 전화를 했대. 어제 나 사건 반장 보고 봤는데 사건 반장이 전화해가지고 뭐 국가대표팀으로 있는 유럽파 축구 선수 한 명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걸 먼저 풀었더라고. 보니까 통화 내용을. 그러면서 그럼 정확한 증거나 이런 자료 달라 했더니 그럼 잠깐 생각해 볼게요 하고서 그다음부터 잠수를 탔다는 연락 거야. 두절. 봤어. 하는 거예요. 뭐 이 여자는 이미 그걸로 그냥 끝났다고 나는 이걸로 뭐 3억 받고 위자료 받고
끝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와가지고 지랄 연병했던 거 아니야. 난 맞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 펌프 넣은 거죠. 어. 네. 아무튼 모델 A 양만 이상해졌다. 음. 남자 때문에 인생 조졌다. 아니 그것도 맨날 그 남자들은 다 얼굴 보여주는데 또 블러 처리해가지고 가더라고. 그렇죠. 이것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맞아. 바뀌려면 범죄자들은 머그샷 그냥 제대로 다 보여주고. 그냥 남자 네. 여자가 말고 그냥 범죄자는 그냥 범죄자니까 다 그렇죠. 공개해야 돼. 범죄자라고 딱 도장을 찍어버려야지. 맞아. 예. 아무튼 욕심이 과하면 음. 인생 그렇죠. 헬라닌으로 네. 가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흥민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영국에 있으니까 잠시만요. 제이 돌아왔네. 갤럭시 A가 돌아. 일단 영국에 있으니까 어차피 박지성하고 많이 만나거든요, 사실상. 그러면은 조금 뭐 연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 많이 얻었을 건데 조금 너무 가볍게 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아니, 드네요. 흥민이가 지금 너무 잘하고 막 국위선양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그 한국에서 여자 연예인 만난 거 그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짝은 아니라고 하고. 연애 못할 거 있냐고. 아니 그런 거 없긴 없는데 걔는 좀 다른 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 바른 생활 사나이인데 여자 사귀는 거 관련해 가지고는 좀 많지 않나.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뭐 혈기왕성하고 당연히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박지성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 이거지. 박지선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가 다리를 잘라준 거죠. 딱 눈여겨보고. 예. 맞아. 여튼 그렇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승민이한테도 지금은. 네. 그러니까 딱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아니 애기도 좋아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지금쯤 장가가면 딱 좋을 텐데. 맞아. 좀. 그럼 네. 좋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시켜달라고 해서 시켜줘. HC 새로 나온 콤보를 시켜. 황홀치? 그거 맛있어?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먹어봤어. 어때요? 화삭해. 크랑 어때? 크랑이 치킨이랑 크랑이보다는 그게 더 바삭해. 그래? 더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시켜줘야겠네. 저는 근처에 프라닭이 있어가지고 프라닭 직접 가가지고 주면서 프라닭 그거 맛있습니다. 치즈에 빠진 치즈 막 해가지고 예, 치즈에 큐브 빠진. 치즈 막 나오고 치즈에 빠진 이유. 그거 먹어보고 싶더라. 그건 안 먹어봤어. 그거 사면은 또 아이유 포토카드도 좀. 열 사야겠네. 포토카드 사면 닭 주는 거 아니었어? 야, 3장이나 들어있어. 3장. 그래, 그니까 포토카드 사서 그냥 치킨은 그냥 먹으라네. 치킨은 따라오는 거고. 아무튼 잠깐만요. 나 이거 좀 주문 좀 해주고요. 네. 네. 치킨 2마리 시키니까 46,000원이야. 치킨 2마리가 46,000원이야. 말이 되냐? 어제 BBQ 한 마리 사면 반 치킨 마리 2마리요? 공짜였는데. 2마리 46,000원? 그렇지. 23,000원씩. 아니 그게 아니고 46,000원이라. 응. 거리 할증 붙는 거 아니에요? 거리 할증 없어. 내가 콤보 시켰더니 콤보 하나에 23,000원이야. 콤보는 더 비싸. 콤보면 비싸다. 예. 하긴 저도 지금 지난주에 똥집을 이제 후라이드 하나, 간장 하나 중간 사이즈로 해가지고 얘가 34,000원에 뭐 배달료 이것저것 붙이고 콜라 넣고 하니까 맞아. 4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요새 아닙니다. 요즘 치킨 값이. 미쳐버리겠어. 프라닭은 또 그게 아니라 야간에 주문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다가 프라닭은 좀 비싼 편이잖아. 예, 프라닭은 좀 비싸죠. 예. 프라다를 따라했으니까. 근데 프라닭이 비싸긴 한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음. 제가 프라닭에서 먹는 거는 지금은 없어진 메뉴인데 대체하는 그 메뉴가 생겼거든요. 예전에 뭐지? 그 프라닭에 제너럴 핫치킨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깐풍 소스랑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먹기가 굉장히 맛있었겠네. 좋았는데, 그게 메뉴가 사라졌나 싶었더니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예. 자, 아무튼
예, 그만하고 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다음 마지막 빨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음. 맞지? 마지막 해야 될 것 같은데 12시인데. 네, 이겁니다. 음. 이게 나 이거 좀 빡쳤던 오늘의 토론 내용인데, 자, 제목은 선물 받은 넷게임기 허락 없이 당근한 아내입니다. 자, 이거 평소에 절약 지성이 정신이 나오는 어, 드라마가 또 생각나는구만. 이거 실제 있었던 건데 이게 최근에 지금 사건 반장에도 나왔었고요. 음. 여러 방송에서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데, 자, 절약 정신이 투철한 아내 때문에 골치라는 결혼 10년차 40대 남성 박목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박 씨는 아내 회사에서는 매일 도시락을 골라 먹을 수 있는데 매번 도시락을 조금만 먹고 집으로 가져와서 저녁에 대신 먹을 정도래. 엄청 짠돌인 거야, 와이프가. 근데 그 도시락이 집에 온 동안 상해서 그걸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있대요. 그리고 장 볼 때도 5만 원 이상은 안 되고, 그리고 면도기 같은 개인 물품을 사면은 가차없이 용돈에서 차감을 해버린대. 면도기 같은 건데. 그리고 박 씨는 아내가 절약의 신이라고 불리는 유튜브 영상을 챙겨보기도 하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그리고 3인 가구인데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결국 생필품이나 뭐 이런 거 중고 거래로 다 무료 나눔으로 해결한다는 거야. 심지어 뭐 남편 옷, 뭐 아들 7세 아들 속옷 이런 것도 다 무료 나눔으로 해요. 그리고 뭐 본인 화장품도 다 샘플로. 그리고 설거지하고 남은 물은 욕실 청소할 때 쓴다. 그 정도로 저기 하는 거야. 근데 너무 그럼 좀 각박하잖아.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박 씨 남편의 생일이 났는데 박 씨 친누나가 친누나가 뭐 필요한 거 없냐? 생일 선물 사주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게임기 갖고 싶다고. 플스 5. 근데 그 가격도 오르는데 사달라고 한 거야. 근데 그 플스 게임기를 와이프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요. 와이프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걸린 거야? 아니, 그래서 친구 집에다 맡겨놓은 거야. 필요할 때마다 갔다가 몰래 했는데 어느 날 그때? 그래갖고 이번에 떠다가 시간이 나면 친구는 지네 집에 가서 하거나 아내가 집에 없을 때 몰래 갖고 와서 게임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이 데리고서 이제 친정에 간다고 한 거야, 와이프가. 그게 얼마나 이거 완전 장난 아니잖아. 치킨 시켜놓고 이제 게임 해야지. 그래서 짝 친구 게임기를 갖고 와서 집에서 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온 거야, 집에. 집에 와가지고 이거 뭐냐, 생일 선물로 누나가 선물 받았다 했더니 와이프가 난리를 치면서 그래. 시누이한테 전화를 한 거지. 필요하면은 내가 샀을 건데,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샀을 건데 필요가 없어서 안 산 거 아니냐, 왜 이런 걸 사주냐면서 누나한테 막 뭐라 했다는 거야, 전화해서. 여기서부터 벌써 마탱이가 가죠. 그랬는데 너 이거 팔 거다, 와이프가. 와이프가 이걸 팔겠다라고 한 거죠. 남편은 안 된다 펄쩍 뛰죠. 근데 이제 회사 갔다 와서 다시 친구네 집에 갖다 놓으려고 플스를 찾는데 없는 거야.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어디 가냐 했더니 당근에 팔았대. 내가 당근에 판다고 했잖아, 중고로. 그랬더니 남편은 이걸 왜 파냐고. 그래도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만한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된 거죠. 씁쓸하다. 호남 에디션으로 나온 거지. 40만 50만 원에 원 팔았대. 싸네. 50만 원 정도 팔았대. 아이고, 그래서 행복한 아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뭐 이유는 있대요. 옛날에 아버지가 도박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여기 했던 게 있었나 봐. 집이 말아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게임하는 거 뭐 괜찮잖아.
괜찮은데 애들 앞에서 게임하는 아빠가 게임하는 모습 보면 쓰겠냐 이렇게 된 거죠. 아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살지 나는. 까지 나도 못 살아. 이러면 뭐 이렇게 저도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조금 선 넘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연애할 때 있었던 일이긴 한데 그 이제 대전에는 그 대전 복터 쪽에 가면은 항상 거기가 건담 베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가 집에 갈 때 제가 반대로 올라가가지고 집에 갈 때가 되면 항상 그 건담 베이스를 한 번씩 들러봤어요. 오늘은 뭐 나왔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것까지 제가 사서 만드는 것까지는 크게 뭘 안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말도 안 하고 샀어요. 그때 말도 안 하고 샀는데 그걸 가지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통제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싸웠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그런 식으로 트러블이 조금 나긴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뭐 그때는 사귀는 사이였으니까 크게 뭐 신경을 그렇게는 안 썼는데 그런 식으로 막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씩 태클 들어온다거나 하면 저는 조금 반감이 먼저 들거든요. 예전에 그 연애할 때도 그랬고 반대로 저는 이제 뭐 저한테 연락 안 하고 경기 보러 오는 거 그런 것까지 터치는 안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니까 조금 많이 벌써부터 내가 이거 쥐어 살게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지금 뭐 헤어진 게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때 지금 포츠다님 말씀대로 뭐 어떤 여자분 일도 안 한다 그러셨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연애할 때 저만 일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아예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도 저도 멍청하게 연애할 때 이제 그때는 보너스 나올 때니까 보너스 나오면은 어느 정도 약간 조금 떼가지고 주고 이랬거든요. 용돈 하라고. 아니 뭐 사귈 때야 뭐 사귈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나도 제가 뭘 하는 거에 있어서 뭐 회사가 이제 좀 회사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같은 회사긴 한데 네네. 그 사업자가 바뀌면서 그 전에 남아있던 그 퇴직금을 이제 그 다 정산을 해줬던 때였는데 네네네. 그때 지금 와이프 만나가지고 퇴직금으로 이것저것 먹고 놀고 먹고 일본 여행 가고 막 그랬어. 내가 미쳤지. 저도 이제 내가 미쳤어. 저도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2주년도 되어가고 해가지고 아예 이제 예약 잡아놓고 딱 세팅을 딱 깔아놓으려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차였죠. 세팅하는 가운데. 또 좋은 사람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딱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방송은 둘째치고 이제 뭐 건프라나 뭐 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푸는 그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많아봐야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가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와이프가 나는 최근에 그 쌍둥이들 방을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내 게임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방에 있었으니까 그 나중에 결혼 만약에 하게 되면 레고 전시하거나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있을 거야. 더 심한 사람 만날 수 있어. 덕후, 그냥 여성 덕후. 자기도 뭐 피규어 모으고 이런 거 있으면은 저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동거를 한다고 해도 생활비는 이제 자기 벌이에서 딱 맞춰서 내는 것 정도.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하고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으로서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주위로 살았던 게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예요. 지금은 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하면 야스로 가는 거고. 어쨌든 이거 마무리를 지어야지.
저는 이거 못 산다. 이런 여자랑은 그렇지. 다 얘기했어. 못 사고 못 이혼한다. 산다 얘기했지. 안 한다. 진짜 이건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자유가 없어. 어. 진짜 이거 좀 맞아. 들으면서 좀 우리 밴드에서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 있어? 너무 좀 집에서 좀 잡는. 근데 그분도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까지 뭐. 근데 애들이 앞에서 게임하는 게 난 안 좋다는 교육은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냥 얘기 핑계지. 그래서 그걸 팔려고 하는 핑계일 뿐이지. 애들 그거는 그냥 못하게 하려고. 오늘 좀 마무리가 또 이렇게 편의 이슈로 좀 모르지 않게. 잘 봐봐, 음악으로 포치다님 딱 어떻게 바로 잘- 알잖아. 그분은 적응하셨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우리는 1억원 못 산다. 예, 그럼 못 삽니다. 저도. 이혼해? 나도 못 산다. 이혼해? 저요? 일단 별거 해야죠. 별거야? 이혼은 둘째치고. 이혼이 아니라 별거야? 가치형은? 네. 이혼해? 나도 이혼이지. 애가 있는데? 얘 데리고 가야지. 애 데리고서 이혼한다. 게임을 위해서? 아니 게임보다는 게임만이야 지금. 이야, 어떻게 그건 면도기를. 하지. 너무 내- 과해. 그러니까 제가 이혼이 아니라 별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이렇게 가치 형님처럼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러면은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도 생길 거고. 네, 이 아내분도 과거에 어땠던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예. 이해는 아까 그랬잖아. 하지만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이제 있었잖아. 먹고 살만하대. 근데 외벌이면은 좀 더 그런가? 그지 외벌인데 이 정도 아닌데. 외벌이여도 그 남편의 그 취미에 대한 부분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예 존중해주지는 않고 아예 저거잖아요. 무조건 아끼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 과해. 벌어 들어오는 거는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너무 과한 거죠. 예. 말 그대로 진짜 애지간 해야 될 거니까 애지간. 애지간해야지. 그러면은 진짜 사람답게 못 사는 느낌 나거든요. 하려면 우리 그렇죠. 예.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그 예전에 그 뭐지 한지민 씨랑 지성 씨 드라마 맞아. 나오고 그때도 거기에도 그랬어. 푸스포 프로였죠. 예. 프로를 갖다 물에 던지는데 물에. 그거 보고 진짜 물에 눈이 확 돌았어요. 갑자기 물에 잠겨 있고 그 샤워기로 계속 틀고 있었어. 샤워기를 계속 틀고 형, 우리 그거 생각해봐요. 갑자기 눈 돌았어요. 그거 보고. 우리 아유소에 엑스박스에 구멍 나는 거 있었잖아요. 망치로 뚫었잖아. 네. 맞아 있었어. 뚫었잖아. 그분 누구였지? 그분 그래갖고 가루님이 하나 오토바이 줬다고 막. 네, 포츠다음에 아는 와이프. 예. 작가 누구냐고 진짜 작가 잡으라고 뭐 눈깔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그때 엑스박스도 구멍 망치로 때렸는데 구멍 뻥 나가지고 그거 밴드인가에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맞아. 우리 방송에도 한번 있었지, 나오셨잖아요. 하여튼 그랬던 사연이 있었는데요. 진짜 아저씨들 불쌍해. 형님들도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응? 예전에 이제 연애할 때 제가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하면 안 되라고 물으면은 그 알아서 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해 땡큐지. 뜻이 그럼 땡큐인데 나는 이러면 땡큐. 그렇게라도 저 말하면 땡큐.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친구 뭐 알아서 해 그러면은 망설여지게 돼요. 그때는 망설였거든요. 그렇긴 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안 했거든요. 우리 가치님. 가치님은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따로. 그분은 맞벌이시잖아요.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 아예 그 대신에 이제 와이프는 생활비만 모으고. 생활비는 내가 다 하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막 그 집 이런 교육비나 것들 다 뭐 하고 식비 이런 쪽으로는, 교육비랑 그다음에 그 보험료 다른 거 옷 같은 거 이런 거는 형수가 하고. 공통으로 쓰는 돈 모아놓고 각자는 그냥 나머지 저축이랑 이런 거 각자 알아서 하고. 그렇지. 오늘 잘 쓰는구나. 풍기사님 어서 오십시오. 끝났는데 오시다니. 다 끝났는데 풍격사님. 오늘 좀 그래도 들을만합니다. 잘 꼭 오셨습니다. 팟캐스트 들어보세요. 오늘 근데 우여곡절은 많았어. 방송이 우선 치즈직이 한번 터졌고 치즈직은 터져서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고 유튜브도 중간에 몇 번 끊겼습니다. 아무튼 오늘 네. 하여튼 결론은 사인이 이혼해. 없습니다, 사인. 이겁니다.
네, 나는 이혼합니다. 잠깐 떨어져 있자는 뜻이죠, 저는. 아무튼 오늘 결론은 이혼이었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어떻게 오늘 내용은 지난주보다 좋았지. 지난주는 너무 중구난방이어가지고 내용도 없고 네네. 방송도 내가 다시 몇 번 들어봤는데 재미가 없었어. 오늘 또 중구난방이긴 한데 그래도 중구난방. 오늘은 그래도 주제를 다 잡아놨잖아. 주제가 다. 오늘은 그래도 딱 주제가 정해져 있어. 지난주는 주제가 아예 없었거든. 댓글 말고 나머지 다 애드립이라서. 그 형 오늘 지난주는 그렇죠. 지난주는 오늘 또 같이 갑자기, 형도 나중에 오고 막 그래. 오늘 또 막 담배 얘기하다가 갑자기 게임 얘기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근데 일맥상통은 있었잖아. 일맥상통은. 그럼 맞아. 일맥상통이 있었잖아. 뭐 늘상 뭐 삼천포로 빠지는 건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게 맥락이 있고 없고 그 우리 그랬잖아요. A단 형님이랑 가루님이 아니 무슨 대본까지 만들어서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잖아. 대본이 없으면 지난주처럼 되는 거야. 맞아. 그렇죠. 다 대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네. 그래도 나리한테 결혼 자랑할 수 생활에 있게. 결혼 생활은 충실해야죠. 그리고 이혼이 쉬운 건 아니니까. 마지막 맞아요. 했던 말들은 그냥 우리 마음이 격해져서 나온 말이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마무리 인사하시죠.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방송이 딱 대선 선거 이후가 되겠네요. 선거 바로 할 얘기 많겠네. 선거 이후. 라이브는 선거 바로 축제네, 전이지만 선거 바로 전이지만 아마 업로드는 대선 날 네네. 되겠네요. 네. 기대된다. 다음 주 재밌게 합시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안녕.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 Hits hard, but my hobbies keep me alive. Movies, games, fishing, building models tight. That's what keeps my fire burning bright. Paychecks pass through like a fleeting guess. Responsibilities weigh me down, but my hobbies are the best. In reality, I'm a father, the pillar of home, but on the weekend nights, I'm the king of my zone. Late nights grinding, leveling up my mission, casting my rod deep in thought with a vision like an anime hero. I still dream big, building up models, enjoying the quiet gig. Running for my family, can't afford to stop, but inside me, there's still a kid who won't drop. Even when duty ties me down, my mind stays free. Weekend nights of mine don't mess with me.